보물이 되는 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펼쳐라. 보물지도. 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지도를 왜 봐야 하는지, 왜 펼쳐봐야 하는지를 아주 제대로 공부를 했단 말이죠. 우리 선원들, 지도 왜 봐야 됩니까? 일단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 정답. 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를 지도를 펼쳐봐야 봐야 된다. 자, 우리 경환 씨는 왜 지도를 봐야 한다고 배웠죠? 지도에서는 길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가치 그리고 요즘 강조되고 있는 가치들에 대해서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도에서는 봐야 돼. 뭐야? 갑자기 내가 왜 강의하고 있냐? 네. 아무튼 네. 그만큼 지도에서-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지도 한 번으로 끝나기에는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선장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장님 나와주세요. 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짜 좀 선장이 된 기분으로 네. 이 항해하는 이야기, 또 실제로 어떻게 이 항해 지도가 활용됐는지도 제가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보물 찾으러 갑시다. 네. 네, 맞습니다. 지도에 보물이 있어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미래를 보는 지도를 배웠다면 오늘은 조금 과거와 연관된 그런 지도인가요?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어떻게 현재에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을 초점을 두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지도를 평소에 보시나요? 내비게이션도 지도라면 내비게이션은 운전할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내비게이션을 자주 보고 있죠. 지도 혹시 내비게이션 말고 보실 때 있으세요? 진짜. 사실 저는 학생 중에 네, 여러 나라에 관심 많은 친구가 있어서 나라 이름 말할 때마다 한번 찾아가 볼까 하면서 이렇게 야. 같이 와. 검색해보는. 네. 이런 분한테 배워야 됩니다. 진짜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선장님이 수제자. 지도자가 지도를 잘 읽고 방향을 잘 제시하면 그 뒤 따라오는 사람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좀 선장인데 네. 여러분들 저를 따라오는데 열심히 막 지금 노젓고 그러는데 네. 제가 방향을 잘못 알려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길이 아닌 게 비요. 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또 돌아가요. 네, 그렇죠. 다시 돌아가야죠. 다시 그럼 또 엄청 저희는 힘 빠지는 거 놓아줘야죠.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지도가 어떤 것이냐고 했을 때 리더, 지도자라면 지도를 잘 읽어야 된다. 야, 뭔가 라임이 있는데요. 네. 지금. 뭐 있죠? 네. 그래서 운명인가 봐요. 지도자라면 지도력을 길러야지. 어. 그리고 지도자를 뽑을 때 그 사람의 지도력을 확인해야 된다. 근데 이 지도력은 리더십이기도 하고 또 지도를 잘 읽고 활용한다는 제가 만든 신조어입니다. 근데 지금 뭐 대만이나 이런 데서 엄청 인기입니다. 한자로.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지도를 읽고 활용하는 힘이 과거에 얼마나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처럼 뭐 앱 보고 내비게이션 하는 이 시대에도 역시 지도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런 말씀들 하세요. 아니, 이제 다 내비게이션에 치면 목적지 데려다 주고 인터넷에 치면 다 지명 나오는데 꼭 지리를 배워야 돼? 이건 제가 하는 말도 아니고 누가 하는 말이냐면 우리나라 교육과정 짜시는 교육학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운해요. 제 찐팬들만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하나만 사람들은 알고 둘은 모르는 더 이상 거구나. 지리는 중요하지 않아. 이거 다 인터넷 치면 나오는데 왜 지리를 배워야 돼? 아이고. 이런 말씀 하시는데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네. 지도를 장악한 사람과 회사가 세계를 지배해요.
단지 지도의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회사 어디죠? 구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구글이 처음부터 잘 나갔던 게 아닙니다. 많은 경쟁자가 있었어요. 익스플로러라든지 내비게이터라든지 야후라든지. 맞아요. 수준 높. 라이코스. 네, 좋아요. 라떼는 말이야 나옵니다. 그런데 구글이 그렇게 압도적인 검색 엔진으로 확 뜬 데는 지도력이 있습니다. 구글 맵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2005년이에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요. 그거와 관련된 책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구글이요. 우리한테 공짜로 지메일 사용하게 해주는 거 아니고 검색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보 다 빼가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호기심, 네. 질문 이런 거 다 수집해요. 빅데이터로. 검색을 하니까. 네. 근데 그거 딱 분석해 보니까 네. 미국인의 4분의 1 질문이 어디, 주소 다 지도 관련. 공간 정보, 지도랑 관련이 있다는 거 간파한 거예요. 야. 4분의 1이 공간 정보 빅데이터다. 그래서 작전을 짠 거예요. 우리가 무료로 디지털 지도, 디지털 맵을 나눠주면 모든 경쟁자를 물리치고 우리가 독점할 수 있다. 야. 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구글 맵을 쓰기 시작하고 거기다 또 정보를 입력하면서 구글 맵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구글이 전 세계 지도를 장악한 거예요. 근데 못한 데 있어요. 중국?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포켓몬고 네. 이거 안 된 거 생각나세요? 청초나 거기만 됐었잖아요. 네. 우리나라 구글 그 맵이 네. 우리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권을 지킨 거예요. 좋게 말하면 주권을 지키고 나쁘게 말하면 갈라파고스가 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뻗어 나가야 되는데 그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때 구글 맵을 우리가 이제 구글에게 우리 정보를 주지를 않아서 그 구글 맵에 기초해서 포켓몬고 갖고 한 거거든요. 세국 정책을 했었네. 네. 우리 왜냐면 군사 기밀 정보가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지도에 우리 그런 일반 우리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 지도에 모든 게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군사 시설, 민감 시설 안 나와요. 네. 주로 소비하는 곳만 나와요. 그래서 지도 앱에만 의존해서 사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신용카드 쓸 일만 생겨요. 반만 아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디지털 맵을 사용할 때는 그것의 약점도 아셔야 되고 맵에 표현되지 않는 곳들도 여러분들이 메꿀 수 있는 또는 비판적으로 이게 지도 정보가 맞아? 틀려? 이런 것들 구분할 수 있는 판단력까지 갖추셔야 여러분들이 지도 앱의 노예가 되지 않지 그거에 의존해서 지도를 안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공간 정보를 지도 앱에만 의존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도 앱이 시키는 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맞아요. 될 수 맞아. 있어요. 지금이라도 네, 필터링을 좀 하면서 네, 해야겠다는 맞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가 가짜 뉴스, 가짜 정보에 민감한데 네. 가짜 지도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내가 보는 지도가 정확한 지도일 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실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검증이 빠진 상황에서 지도를 보는 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지도 앱에 의존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자, 이것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네. 한번 역사를 돌아가서 진짜 제 말이 맞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일단 호모 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 시대로 돌아갑니다. 오. 자, 그때는 공부 안 해도 됐어요. 야. 문자가 없었어요. 네. 그죠? 너무 좋다. 편해. 그때 뭐 상상해 못 보세요. 했을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그때도 지도는 있었어. 그리고 그때 잘 나가는 사람들은 지도력의 달인들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인기 있을지, 어떤 사람을 리더로 존경받을지. 먹이 잘 찾고 그렇죠. 짐승 잘 피하고 그렇죠.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리를 잘 알아야죠. 그렇죠. 그거 기본이죠. 그래서 문자보다 지도가 먼저였을 것이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그때 원시대는 진짜 지도력이 중요했고 그게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가 공존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네안데르탈이 더 뇌도 크고 근육량도 많고 생존에 유리했대요. 그런데 기후 변화의 시기에 빙하기가 왔는데 네안데르탈은 자기 힘만 믿고 유럽에 계속 머물러 있었고 호모사피엔스는 키도 코리오리하고 힘도 없으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유럽을 탈출해서 전 세계로 퍼진 거예요. 누가 살아남았어요? 호모. 이야. 호모사피엔스. 야, 지도력이 호모라. 있어서 살아남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길 잃은 사피엔스에 대한 뇌과학이라는 최신 뇌과학 이론서가 나왔는데 거기 핵심적인 건 그거예요. 인간은 길을 찾으면서 탐험과 모험을 하면서 똑똑해졌다는 게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면 역으로 21세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인간이 창의적이고 또 종합적인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탐험을 하라. 낯선 곳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필수품이 뭐예요? 지도. 지도잖아요. 그리고 이 치매 환자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징조가 뭐냐?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해마라는 곳이 길을 찾으면서 활성화되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진화에도 큰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는 것이 최신 뇌과학의 결과입니다. 아까 원시대도 얘기를 했고 또 구글맵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 중간에 이제 역사 시대로 들어오게 되죠. 그럼 이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록이 이제 상상력이 아니라 이제 역사 속 기록을 가지고 알아볼 건데요. 세계의 어떤 문명의 요람이다라고 하는 데가 메소포타미아도 있지만 그리스죠. 특히 그리스. 창의적인 예술가, 학자 모든 것의 시작이 그리스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내가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내가 식사 한 번만 할 수 있다면 내 전 재산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이런 말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가 어쩜 그렇게 세계 문명의 중심이 됐을까 했을 때 막 다양한 가설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신화 연구하시는 분은 뭐 그리스 신화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저는 지리학자니까 네. 좀 지도의 관점에서 지리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그리스 문명은 에게에서 꼽혔는데 이 에게에는 수많은 섬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식량 생산에 불리한 열악한 지역이었어요. 섬들이니까. 그렇죠. 우리를 말하면 다도해 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프랑스의 지리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는 뼈는 많고 살은 없는 땅 같다. 그러니까 먹을 게 영양가가 없다. 좀 없는 땅. 없어. 실속이 없어. 그러니까 지도를 딱 펼치고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고민한 거예요. 생존을. 그러니까 지도는요. 뭔가 좀 답답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를 좀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닌가 싶어요. 결핍에서 오히려 왔네요. 네, 메소포타미아라든지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지도를 안 봤을 것 같아.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게 뭐지? 자, 포도야. 그러면 포도를 와인으로 만들고 예쁜 병에 담아서 팔자. 우리 있는 거 올리브 나무밖에 없어. 그럼 올리브를 또 해서 병에 담아서 또 팔자. 그러니까 제품의 혁신이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밀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트레이드, 무역을 해야 되잖아요. 무역. 그러면 그걸 싣고 어딘가로 갔겠죠. 네. 근데 어딘가로 갈 때 배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해요. 지도. 그쵸. 항상 여러분 배하고 지도는 세트로 보시면 돼요. 세트죠. 세트죠. 세트, 그죠? 세트. 지도가 없이 배만 있으면 어디로 가요? 맞아. 근데 우리가 항상 빼먹는 게 그거예요. 역사학자들도 그렇고 경제학자들도 항상 생략하는 게 뭐냐면 무역의 기초가 각 지역의 정보가 담긴 지도라는 거. 지도가 없으면 무역 강국이 될 수가 없는 게요. 계속 작황이 바뀌잖아요. 네. 그리고 지역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한 최신 지도가 없으면 아무리 제품이 좋고 배가 빨라도 무역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지리 강국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 강국은 항상 여러분 잊지 마세요. 무역 강국의 조건은 뭐예요? 제품도 좋아야 되지만 지도력이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어야 무역 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는 무역 강국이자 지도 강국이었던 것이 확실해요.
그리고 과학이 발달했어요. 그리스 시대에 학자나 과학자 보면은요, 자기가 태어난 동네만 머물렀던 사람들이 없어요. 밀레투스라는 항구 도시에서 많은 학자들이 나왔는데요. 밀레투스는 무역왕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집트를 비롯해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쫙 여행을 다 했어요.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헤로도투스. 제목은 히스토리아지만 그 내용을 보면 완벽한 지리서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답사하고 조사한 기록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 원조 지리학자 아닌가 싶어요. 업데이트된 정보가 담겨 있는 히스토리아라는 책을 통해서 그리스 사람들은 상상력을 확장했고 넓은 지역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계속 지도를 업데이트했기 때문에 과학도 발달하고 지리도 발달하고 당대 가장 정확한 지도가 만들어졌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스인의 지적 상상력이 담긴 지도를 보시면 지금 봐도 굉장히 정확해요. 지중해 쪽은 상당히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하고도 큰 차이가 없어요. 와. 거의 2,500년 전 지도인데도. 2,500년 전이죠. 그러면 당시에 무역을 할 때 이 지도를 많이 활용했겠죠? 자, 그리스 문명이 낳은 최고의 셀럽 누구죠? 알렉산더 제왕. 맞습니다.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 나폴레옹부터 시작해서 조지 워싱턴 같은 미국 초대 대통령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부러워했던. 근데 33살에 요절했어요. 그죠? 근데 다 알아. 모르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요. 아시죠? 알죠? 네. 근데 19살에 왕이 됐거든요. 네.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지고요. 계속 동쪽으로 진군해서 지금의 파키스탄, 인도까지 갔어요. 그리고 혼자 간 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을 대동해서 그 지역의 풍토와 자연환경을 묘사하고 지리지를 쓰고 지도를 그렸어요. 그래서 그가 다녀온 다음에 그리스 사람들의 지적 상상력이 와. 굉장히 활성화되고 또 지도가 발달했겠죠? 근데 저는 항상 야, 그 사람 이 사람 가르친 10대 내가 항상 10대가 네. 중요하다 했잖아요. 네. 10대 그러면 어떤 교육을 받았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너무 궁금해요. 스승이 누구였을까요? 신문 배달. 신문 배달보다 또 수준이 높은 탐험가. 대학자. 아리스토텔레스? 맞습니다. 오.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학문의 아버지라 하거든요. 근데 또 여기에 또 비밀이 있어.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청년기와 10대를 보냈을까? 별명이 나비를 쫓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철새와 나비를 연구하고요. 아. 영파가 아니라 육파. 육파였어요. 진짜 제대로 된 육파예요. 아,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학문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그가 알렉산더 대왕의 애제자였고 10대 시절에 그를 가르친 거예요. 어떤 새로운 곳에 갔을 때 이 나뭇잎이나 동물의 표본을 만들어서 고향에 보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것을 분석하게 했대요. 그래서 이 그리스의 학문이 꼽히고 단순 전쟁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지리 답사 느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해서 그리스인의 지적 상상력이 굉장히 넓어졌고요. 그 결과 나온 지도가 있는데 이 지도가 굉장히 정확해요.